정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이 고스톱을 좋아합니다. 고스톱을 잘 쳐요. 앉아요. 고스톱을 치면 거의 백전백승해요. 그래서 언젠가 나는 왜 이렇게 고스톱을 잘 치나 이걸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보니까 내가 남하고 고스톱 치는 게 다른 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B10끝짜리를 나는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 패가 말리면은 남들은 맨 먼저 던지는 게 B10끝짜리인데 나는 그거 끝까지 숨겨놓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광이나 쌍피나 무슨 뭐 큰 약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B10끝짜리를 왜 내가 B10끝짜리를 갖게 되었느냐 그 기원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짐작에는 남과 같아서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 그런 뭔가 격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스톱판에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남들처럼 광쌍피를 잘 갖고 있어 갖고는 남들보다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못한 걸 한번 갖고 있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신묘한 인생의 법칙이 숨어 있어요. 역시 남하고 다르게 노니까 뭐가 돼요. 이게 비올 것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도 놈들이 그 비쌍피나 광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가 나면 다 치려고 할 때 그게 뻑이 잘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다가 하나씩 하고 피박 광박 탁 씌우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그 B10끝짜리가 진짜 그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가 이 장자 이런 걸 보면은 노자 장자 노장사상에 보면은 그 무용의 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는 게 삶의 요체 중에 하나거든요. 어찌됐든 그 B10끝을 끝까지 갖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들은 뭐 이게 딱 볼 때요 상대가 뭐들을 딱 이렇게 판단할 때도 끝까지 뭘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는 쌍피나 광을 들었겠구나 하고 뭘 낸다고요. 결정적 판단 착오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설마 저 B10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때쯤 B10끝은 무조건 그 남들의 뻑을 쓸어오는 그 경향이 제일 강한 거예요. 소중합니다. B10끝을 중시해야 돼요. 근데 그 B10끝만 갖고 있다고 항상 백전백승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스톱을 칠 때의 나의 자세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남하고 다른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야 오늘 판 벌리자 하고 누가 전화가 오면은 나는 맨 먼저 나의 집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봐 나는 그 집사람을 별로 다정하게 불러주지를 않아요. 그게 나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야, 허니, 뭐 내 사랑 그렇게 부르는 거 아주 안 좋아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러줘도 느낌을 못 가져요. 여자들이. 나처럼 평상시에는 이봐 이렇게 부르다가 진짜 한 3년에 한 번 정도 달콤하게 불러주면 막 좋아 죽거든요. 그래서 이봐 그러면은 나 오늘 고돌이 치기로 했어.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뒷일은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대중사우나에 가서 이 풍진 세상 노래 몇 번 부르고 편안하게 집으로 가가지고 편한 옷이 있어요. 그 우리 애들 입는 우주복 같은 거요. 아래 위가 붙어가지고 그 굉장히 편해요. 난 그걸 고돌이 전투복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그 옷의 비결은 뭐냐면은 호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옷에. 이게 고돌이를 잘 치려면은요, 그 안에서 막 점수 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고돌이라는 게 혼자 거울 보고 쳐도 나중에 계산이 틀리는 게 고돌이에요. 도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심을 많이 하고 결국 깨달은 게 주머니 많은 옷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맞췄어요, 특별히. 주머니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 고스톱 칠 때마다 딴 돈을 각각 다른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안 그러면 이놈들이 끝나고 나서 꽃평을 달라 그러거든요, 전부. 근데 그때 돈이 한 군에 뭉쳐져 있으면은 내가 얼마를 떴나가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상대하게. 그러면 더 뜯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머니 아무데나 손 집어넣어서 그냥 확 꺼내가지고 뿌려버려요. 이 자식들 말이야, 이랬으면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그냥 다 따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지 사나이답게. 거지처럼 말이야, 이게 돈 벌리고, 손 벌리고, 이 자식들아, 나 앞으로 너희들하고 안차하고 확 뿌려버리고 막 돈 주면서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그 고돌이 전투복을 입고 갑니다. 친구 집으로. 조금 일찍 가요, 남들보다.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서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약속하지만 애들하고 드세요. 그러고 애들 있으면 야 이리 와. 너희들 요즘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 난 집으로 가는 길이다. 영어로 어떻게 하지? 애들이 뭐 I'm returning, I'm on my way home. 아 참네 아저씨. 야 인수분해 이거 좀 풀어봐. 애들도 좋아하고요, 부인도 좋아하고요. 다 내가 따기만을 원. 자기 아버지가 잃더라도 내가 땄으면 하고 원하는 거예요. 딴 놈들은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우르르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애들은 쳐다본 척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그 군용담요하고요, 기계하고요, 빨리 내놔요. 그 누가 그런 놈들을 좋아하겠어요?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애들이고 부인이고 그냥 이것들 좀 이러라 말이야 제발. 그런 기분을 갖게끔 탁 들어와가지고 고스톱을 치는데 저는 이 점수가 나면은요 석점 3점이나 5점이 나도 다 세어보고 홍단, 정단, 고돌이, 팔살이 다 세보고 아주 안전할 때만 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살보고 스탑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놈들은 달라요. 이놈들은 7.9점이 나도 그냥 고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밤 12시가 되면은 땡 치면은 약속이나 한 듯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집에 전화를 해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하는 얘기들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자기야, 나 지금 병원 장례식장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목소리도 뭐 거의 울먹내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 그분이. 또 어떤 놈은 여보 나 지금 이 해외 바이어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일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놈부터 천차만별이에요. 이 고도로 치는 놈이 말이죠. 그럼 나는 한없는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런 놈들하고 고도리를 쳐야 되나.
오늘부로 다 절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나쁜 놈들이니까 다 따먹어버리자. 아예 죽여버리자. 더 적개심이 더 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그렇게 시간에 쫓기니까 집에다가 거짓말하고 시간에 쫓기고 하니까 급한 거예요. 고들이야. 계속 욕심만 급하고 욕심. 이게 원래 일은요, 일을 성공하는 요체는 시간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것은 언제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좋고 아름다운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후닥닥 급히 이루어지는 거는 좋은 게 없어요. 후닥닥 해서 돈 들어오는 돈은 더 많은 돈을 갖고 나가지 재산이 안 됩니다. 인생의 법칙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부처님은 인생을 고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바다. 인생은 위기가 너무 많아요. 꿈은 깨지기 마련이고 일은 실패하기 마련인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 이 생각부터가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실패에서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패하기 마련이다. 내 꿈은 깨지기 마련이고 1등 하겠다, 뭐가 되겠다, 그건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사업,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거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김우중이다, 무슨 현대다, 뭐다, 이런 큰 돈과 큰 인맥과 다 갖춘데도 실패하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조그만 그 중소기업 하나 하면서 그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철학을 가져야 돼요. 망할 때 잘 망해야 됩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원칙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원칙. 그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면 삶이 안전해요.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어떤 원칙이 있으면 애들이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자기 머리로 부모가 그때그때 삶을 판단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칼 같은 원칙이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남의 돈은 안 빌린다. 이런 원칙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위기에 빠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원칙이 없으면은 필요가 있으면 돈도 빌리고 하거든요. 돈을 빌리는 데 있어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돈을 빌리면 거짓말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할 얘기가 이게 주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런 원칙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 병원에 있다, 바이어하고 고스톱을 치면 고스톱을 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어찌되었든 저는 그놈들을 보고 하는 놈 적개심을, 분노를 느끼고는 더 무섭게 그놈들 돈을 따댑니다. 놈들은 급하고 쫓기고 하니까 마구 허황된 고를 불러대고 저는 더욱더 차갑고 냉철하게 다 살펴보고 더 안전할 때만 고를 하고 심리적으로 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침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들이 또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이번에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요. 갑자기 장모님이 올라오셔서 말이야, 무슨 애가 배가 아파가지고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미쓰리 뭐 별일 있으면 전화해. 아무것도 아닌 고돌이 한판 치면서 집을 속이고 회사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저는 밤새 차분하고 침착하게 돈을 다 따가지고는 10시 일어날 때가 되면은
이 얕은 영혼을 가진 친구들이 또 손을 내밉니다. 얼마 이랬어, 얼마 이랬어, 얼마 줘, 뭐. 그럼 나는 역시 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내뿜으면서 확 꺼내가지고 확 뿌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이거 저 꽃평 달려고 할 것 같으면 나 고스톱 부르지도 마. 남들이 어째 그래 자식들이 하고 확 집어 던져버리면은 그래도 그 몇 푼이라도 더 주시려고요. 죽는 놈 순서대로 가져가. 더 막 그 짐승처럼 길 때에 유히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집에서 좀 벗어난 다음에 아침 커피숍에 혼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가지고 여유 있게 마시면서 주머니에서 내가 딴 돈들을 다 꺼내가지고 세워봅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딴 돈의 딱 절반을 내 집사람에게 온라인으로 붙여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고스톱을 치자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집사람에게 이봐, 나 오늘 고스톱 칠 거야. 집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뒷일은 염려 말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진실에 기반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치긴 내가 치지만 모든 그 걱정이다 뭐 여러 가지 집안일이다 뭐다 애들이다 집에 부인이 다 커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은 내가 치지만 사실은 이게 집사람하고 나하고의 동업이거든요.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50%를 딱 잘라서 보내주는 거죠. 온라인으로요. 이런 하찮은 일상, 늘 일어나는 일상이지만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들이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부부간에 신뢰가 성립이 안 돼요. 얕은 인생입니다. 가엾은 인생이에요. 사사건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수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그래서 그냥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요. 그게 가정의 비극이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가정의 비극 이전에 영혼의 비극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고는 10년, 50년, 100년을 살아도 참된 삶이 아니에요.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인하고 하루 한마디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을 지켰다. 일주일을 지켰다. 그게 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인은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도 어떤 경우에도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한 달 됐다. 그럼 이미 큰 재산이에요. 그게 1년 됐다. 그러면은 말도 못할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느냐 하면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랬어요. 절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희망의 반대가 절망 아닙니까? 희망만 있으면 아무리 괴로워도 살 수가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절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절망은 고독에서 옵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약해져요. 외로울 때 절망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바보 같은 부인이라 하더라도 둘이 진실을 쌓아왔으면은 외롭지가 않아요. 내 부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놈들이 한 트럭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수백만 명이 나타나도 내 부인하고 나하고 밖에 없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요,
그런 고독이 안 옵니다. 지금 고독은 지금 상태에서는 남편이나 부인이 그 고독을 해소를 못 해줘요. 오히려 고독을 북돋웁니다. 왜 그런가? 진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부간의 정직이라는 거, 너무나 간단한 일상이지만 여기에 삶의 위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라는 것은 크게 뭐 어디 그 동굴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고행을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아주 하찮은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은 그거를 지킬 때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부하고 일심동체가, 부부간의 일심동체가 되었을 때에 생기는 게 인간에게 말도 못한 위대한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부자나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마누라, 야, 세상에 뭐 룸사롱 가면은 예쁜 여자들이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다 발로 놀렸는데 뭐 내가 늙은 마누라 하나 때문에 애도 귀찮으니까 늙은 마누라 대충 해놓고 나는 내 세계가 따로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인 입장에서도 제 남편이 날 속이고 맨날 돌아치는 거 알긴 알지만 그건 뭐 사건에서 좋을 거 뭐 있냐. 제 마음대로 놀라 그러지. 돈 잘 벌어오는데 뭐 난 돈 내 나름대로 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삶.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구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진짜 힘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나는 너무 약해, 이런 사람은 돈이나 무슨 외모나 무슨 지위를 얻으려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얻어봐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비참하게 됩니다. 더 약해져요. 그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면을 채우는 데 있어 얻어져요. 정직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키워가는 게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직하려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사흘 만에 깨졌다. 그럼 그때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주일 갔다. 근데 거짓말 한 번 했다. 그러면은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정직해야겠다.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만은 내가 정말 모든 걸 내놓고 정직해야 되겠다 하면은 불안과 고독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점점 남에게도 거짓말 안 하고 싶어집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너무 삶이 비참해져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고등학생들도 와 있는데 내일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도대체 집에 가서 책 한 번이라도 읽어오는 겁니까? 선생님 강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면은 삶이 달라져요. 정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사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사업에 실패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철학이 없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걸 부끄럽게 여겨요. 실패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이 불경제의 사업을 해갖고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게 되게 우습잖아요. 그럼 지금 사업 벌이는 사람 다 실패하거든요. 그러나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실패할 거야.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업은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즉 학생들이 내가 1등 못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고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업도 역시 실패하기 마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업에 실패하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자꾸 실패하고 자꾸 깨지고 거기에서 삶의 깊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인간의 의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좋은 거 이렇게 다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건 개의 삶이에요. 개. 짐승들은 오래 살고 뭐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디오게네스 봤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지만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음식을 먹고 살았거든요. 왜?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게 삶의 해답이 아니다. 진짜 인간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란 가치관이 따로 있어요. 뭐 돈 열심히 벌겠다. 그거는 저기 하류배들의 삶이고 진짜 위대한 인간들은 과연 뭐냐 이게. 어떤 가치를 내가 가져야 되고 어떤 가치를 세상에 뿜어내 놓을 것이냐. 나라는 사람의 족적, 나는 어떤 특이한 생각을 했고 남들이 못하는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뿌려놓고 가느냐.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오래만 살면은 좋다. 이런 굉장히 그 나쁜 세계관이 사로잡고 있어요. 무슨 짓을 했어든 잘 먹고 오래만 살면 된다. 그건 강아지의 인생관이에요. 그게 아니죠, 삶이란. 불이나 부당한 것을 보면 그게 아니야! 하고 죽더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게 세상을 발전시켜 온 거잖아요. 정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사업을 실패하게 마련인데 보면은 사업은 실패했는데 집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럽게 여기니까요. 내가 이제 남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다. 망했다. 그러면 정답은 뭐냐? 정답은 돈 빌린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봐, 그건 죄송하지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내 당신한테 빌린 돈 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못 갚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럽게 얘기해가지고 사업은 성공하기 마련이다. 난 실패했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거짓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뭐 아버지 오빠 뭐 사업 실패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뜨겁게 안아주면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까 그 공부 1등하고 온 놈 말이죠. 그냥 막 줄 패듯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노심초사하면서 힘들면 고생했단 말이야. 잘했다고 두들겨줘야 돼. 그리고 그들이 삐뚤어지게 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빗장이가 떨어져 나면은 아버지가 야, 나 없다 그래라. 전화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있으면서 없다 그러래요. 지금 계시니까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거짓말이 통하면은요, 그 점점 커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뭐 바늘도둑 소도둑 그런 말 있잖아요. 점점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어. 그걸로 사람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원들 말이죠. 은행원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자기네가 돈 빌려줘 놓고 누가 사업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왜 당신은 사업이 실패했어요? 왜 남들 다 성공을 해 당신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은행원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아, 요즘 힘드시죠? 아,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참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저희 돈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이번 달 말까지는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 손님은 이번 달은 좀 뭐 하고요.
다음 달까지는 꼭 해드릴게요. 그러거든요. 그게 은행놈들의 수법이에요. 은행 사람들하고는 이들이 그렇게 해서 다음 달로 잡아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실패한 것 자체로는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신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이렇게 나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갑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 거짓말을 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거짓말한 자들을 그냥 추궁하는 정의의 사도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절대로 은행원들하고는 날짜 약속을 해주면 안 돼요. 언제 갚으실 겁니까? 그러면 돈 생기면 갚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생길 것 같습니까? 하면은 그거야 잘 모르죠. 난 최선을 다할래요. 난 당신 돈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날짜 약속을 해주면 안 됩니다. 날짜 약속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쁜 놈으로 막 몰아대거든요. 그 전에 더 큰 원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 안을 지키는 원칙은 단순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돈은 안 빌리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가면은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위험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쓸데없는 욕심이나 욕망이나 뭐 과시 이런 걸로 보통 불행해지거든요. 사업에 실패해도 끄떡없어요. 야, 대우도 현대도 자빠지는데 내가 어떻게 견디겠냐? 견디면 내가 오히려 미친놈이지. 당당하게 탁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가 이게 뭐 알쏭달쏭하게끔. 그럼 나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야, 기다려라. 내가 기약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겨우 살기 위해서 풀칠하는 거 말고는 다 줄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 근저에는 삶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위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이 1등하지 99명은 1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1등하고 공부 1등하고 이것도 다 이상한 놈들이에요. 엄밀히 보면은. 이게 뭐 공부 1등할 놈 치고 그 옆에 친구가 막 나 이번 저 시험 못 치면은 집에서 쫓겨나 좀 보여줘.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부는 1등을 했지만 인간으로는 빵점일 수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를 품고 내가 막 불쌍한 친구가 말이야 나 어떻게 좀 해줘 찾아오면은 딱 쳐다도 안 보고 잘라버리고 돈 있는 놈하고 한 친구가 되고 돈 있고 힘들 놈한테는 그냥 그 온갖 그거 다 해가지고 친구 만들고 뭐 좀 약하다 바로 카트해버리고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요, 둘 다. 이놈들이 뭐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친하던 놈들이 원래는 내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놈들이 다 버려가지고 내가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 둘이 내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이 30년 이상을. 한 놈은 전과자고요. 한 놈은 정신병자예요. 그래도 전과자가 정신병자보다는 좀 견디기가 나아요. 이 정신병자 이놈은 대구 말고 어디 뭐 저 서울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가가지고 그 바에 가서 그 발렌타인 30년짜리 그냥 먹고 막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배째요 그런다고요. 그럼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얼마를 빼왔는지. 그래도 모두가 다 버린 친구를 그래도 곁에 두고 같이 걸어간다. 이런 거는 또 큰 위안을 주거든요. 물론 뭐 그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죠. 저는 누구하고 만나도
만나고 나오면서 그 명함을 버려버려요. 그 무슨 뭐 재벌도 있을 테고 뭐 장관도 있고 뭐 다 쟁쟁한 사람들 만나고 나오면서 바로 그 꾸겨서 명함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도 간직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있는 거죠. 나의 삶이 있는 거죠. 내면에 힘쓰는 사람, 그렇게 외면이 화려한 사람들하고 별로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간단한 것 같지만 고스톱 치게 되면은 부인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밤 고스톱 쳐 안 들어가 얘기하는 거. 아주 사소한 것들이 거기서 힘이 길어지거든. 또 하나는 정의 그러면 이게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 남의 얘기 같을 거예요. 내가 뭐 나같이 뭐 밥 먹기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얼마나 비천하고 한심한데 정의를 내가 감히 생각을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의입니다. 오히려 정직보다도 이 정의예요. 정의를 한번 이렇게 해본 사람은, 정의로운 걸 한번 해본 사람은 그 순간 사회에 얼마 기여가 되고 인류에 얼마 기여되고 나라에 얼마 기여가 아니고 정의를 한번 실행해 본 사람은 그 순간 확 바뀌어요, 사람이. 갑자기 이 개미 한 마리에서 갑자기 공룡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를 해본 사람은 그야말로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오고 오바마 대통령이 오고 해도 오바마요. 오바마나 뭐 그님이죠. 뭐 와도 정의를 한번 해본 사람은 그 눈에 티끌로도 안 보여요. 세상을 보는 각도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걸 평생 안 해보고 자꾸 피하고 숨고 에이 내가 뭐 내 주제에 그러면은 끝없이 약해져요. 그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그 돈이 많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끝나게 돼 있죠? 지금 몇 분 남은 거죠? 1분이요? 아니 이제 본론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2시간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모든 행사를 합해서 2시간이라고요? 나는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는 줄로 알았더니 사인회가 30분 있다고요? 그까지 사인이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유명인이 사인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 내면에서부터 자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은 여기 구로구청 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인이 중요하겠지만 뭔가 모양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의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해볼게요. 옛날에 내가 을지로에서 이 지하철을 탔는데 친구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나이 한 45세 그때 나는 34, 5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내 앞을 100m 달리듯이. 그 뒤를 나이 한 20살, 21살 된 사람이 젊은 애가 또 막 뛰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매치기하다가 걸렸구나.
젊은 애 거를 털치게다가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빨리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가고 쫄로 가버렸기 때문에 가고 나면 이제 온쪽을 이렇게 보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일이 저쪽에서 생겼나. 보니까 거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젊은 애들이 8명이 내슨 쪽이 앉고 내슨 쪽이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욕을 하는데 정말 아연실색할 정도예요. 한글이 그렇게 훌륭한 글이라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욕들을 해야 되는데 난 내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도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젊은 애들, 나이 21쯤 된 애들이. 근데 이 두 사람 도망간 건 내가 잊어먹고 그놈들의 그 현란한 욕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지하철에 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떤 그 대중 이용하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을 막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는 모두가 다 싫어하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죠. 내가 이 현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일어나서 이 신랄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 악을 막아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이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하겠다는 사람이 눈앞에서 행해지는 이 거악을 보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 일어나야 되겠다. 벌떡 일어서다가 주춤. 얘들이 하는 욕을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서 얘들한테 뭐라 그럴 것이냐. 종전걸음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지하철에서는 고운말을 씁시다.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또 그 담배를 피네 하네 젊은 친구들한테 훈계하던 어른들이 칼에 찔려 죽고 이런 기사가 또 많이 날 때예요. 그 당시가.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다가 내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도 어떻게 못하고 나중에 더 큰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건 자기 기만 아니냐. 쌀이다 하고 벌떡 일어나려다가 또 그놈들 얼굴 보고는 또 털썩 주저앉고 그게 몇 번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자 그래. 죽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맞다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놈들한테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느릿느릿 정말 머리가 띵한 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정신없는 놈처럼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갔어요. 가면서 이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뭐라 그럴 것이냐.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좋은 말을 씁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딱 가서 내가 뭔가 얘기하는 순간 딱 이놈들이 일어나서 치고 갖고 갈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일어난 놈을 한 놈을 때리고 돌면서 다시 한 놈을 치고 그 다음에 어느 놈은 딱 숙여서 피하고 일어나면서 머리로 받아버리고 이러면서 그리고 친구가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도 한둘은 해결해 줄 테고 그 상황에서 내가 큰 소리,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큰 소리로 시민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욕을 해대는 놈들을 우리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굴기해서 이들을 제압합시다 라고 고함을 질러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과연 협조를 해줄까? 막 머리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머리가 복잡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그 신락 같은 힘만 확 돌아보니까 이놈 자식이 바로 뒤에 있을 줄 알았더니 저 뒤에서 이래
걸어오는 건지 서 있는 건지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 안 올 수도 없고 가기는 싫고 그 내가 뭐 얘들이고 뭐고 다 그냥 때려치고 쫓아가서 그놈이나 그냥 주 패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친구라는 놈이 그 비겁하게 나오는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렸어요. 그놈 올 때까지. 그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놈들 앞에 섰습니다. 내가 얘들 앞에 딱 섰어요. 나는 그때 비로소 서부 영화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건맨들이 말이죠. 건맨들이 왜 이런 자세,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취하고 있는 자세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덟 놈이 여기 4명, 여기 4명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이 빳빳하게 한쪽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봐야 되거든요, 이놈들을. 어디서 어느 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면서 어디서 일어나더라도 칠 수 있게 이렇게 빳빳하게는 안 돼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 여덟 놈 앞에 내가 그렇게 탁 섰어요. 그러고는 이미 나는 이제 죽었다. 이놈들이 막 그 주머니에서 칼 꺼내서 찌를 것이다. 이미 난 죽었다. 그렇지만 나는 목숨을 각오하고 나왔으니까 딱 서가지고 그 무슨 뭐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말을 하든 그 웃기는 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서서 내가 눈으로 여기 왼쪽 맨 앞에 있는 놈을 딱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놈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덤빌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나더군요. 이놈이 나와 눈이 탁 부딪히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여요.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탁 걸려요. 왜? 그 다음 오래 보면은 이놈 쪽에 오잖아요. 조금이라도 하여튼 시간을 이 한쪽에 이렇게 몰아버릴 수가 없어요. 탁 보니까 이놈도 고개를 푹 숙이 탁! 그 눈초리 희한하게 해요. 한 놈이 숙이기 시작하니까 여덟 놈 다 숙이는 거예요. 그 여덟 놈을 눈초리 안으로 다 제압을 하고 그렇게 서 있은 거예요. 이 정류장을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이상하게 이놈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한 놈 같은 놈도 이제 어딘가 돌아와 있겠지만은 그 상황에 놀래가지고 어디 숨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계속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이놈들이 이상하게 제압은 당했다. 그래도 어느 놈이 고개를 들고 팍 일어나는 순간 그냥 가서 패야 된다. 그랬을 때 또 8대1 막 복잡하고 이 자식 또 한번 쳐다보고 말이지. 이 비겁한 놈.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그 정거장을 거듭해서 가도 이놈들이 그대로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 상황이었지. 하나 변화가 있다면 요 비겁하던 놈이 어떤 상황이 잡히니까 그전에는 여러고 오던 놈이 딱 이렇게 하고 말이야. 무슨 경찰관이나 어디 군대 조교처럼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근데 이게 뭐 거기서 이게 나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내릴 잠실이 됐어요. 근데 잠실에 이제 내가 내리려고 돌아서는 순간 또 막 날아오는 게 겁이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있다가 내릴 사람 다 내리고 탈 사람 다 탄 다음에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내가 휙 내려버렸거든요. 놈들에게 찬스를 안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그거는 다 잘 끝났는데 그때 내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끝까지 갔으면 다 편했겠지만 이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나는 비겁자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계속 그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려고 드는 그런 그 비천한 근성이 계속 평생 나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한번 딱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아연 용기가 생기는 게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실제 뭐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의 내면은 갑자기 확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게 옳다 또는 옳지 않은 게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럴 때에 딱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 의붓 딸을 그냥 모질게 학대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간섭을 안 해요. 또 어떤 여자가 딱 당신 그러면 안 돼! 딱 나서는 그런 걸로 우리 인류가 점점 의식의 발전 그리고 이 문명을 다 이루는 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삶이라는 거는 비겁하고 뭐 오래 사는 게 편안한 것 같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짐승의 삶입니다. 진짜 삶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 탁 나가는 게 삶이에요. 그럼 자기가 굉장히 강해져요. 갑자기 무슨 사장, 회장, 무슨 뭐 재벌 이런 것들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걸로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가 뭐냐? 정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무식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막 정의라고 갖고 나오는 게 그냥 마누라는 살에 한 번씩 패야 돼. 그게 무슨 정의? 그러나 그 자기는 이렇게 옳다고 믿는. 그래서 사람이 종합적으로 세상에 잘 대처하려면은 많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를 하면은 거기에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게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이 아니고 독서를 하면 거기서 정신이 생겨요. 아, 이 세상의 위대한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왔구나. 그게 생기고 자신이 점점 의식이 올라가고 내면도 강해지고 점점 그들하고 어깨를 두는 위치로 올라가거든요. 유일한 길이 독서입니다. 독서밖에 없어요. 젊을 때 하는 독서는 이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이 지식과 지식 그리고 이 내면적인 경험과 경험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물리를 형성해요. 창의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하고 공부만 1등하는 애들은 희망이 없어요. 아마 나약하고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무서운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종합적으로 보는 눈, 세상의 진짜 삶을 보는 높은 의식,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다양한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 또 이 세상의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 나이스했던 인간들이 살아온 그 길, 그걸 같이 느끼게 되고 같이 그렇게 돼요. 그냥 연예인이 뭐 누구 예쁘고 뭐 드라마가 뭐가 재밌고 뭐 어떤 운동선수가 얼마를 벌었고 뭐 김연아가 광고를 몇 개 뛰어서 뭐 몇백억이 생기고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런 쓰레기에 몰입하는 하찮은 인간으로 그 뒤를 쫓아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가지고 쭉 차고 나갈 것이냐. 알렉산더니랑 누가 와도 우리에 취직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혀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잠실역에서 내가 그 얘기를 마저 하자면 휙 내리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뒤에 이렇게 하고 있던 분 있잖아요. 이 자식이 갑자기 혼비백산해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지하철 문에 모가지가 탁 끼었어요. 얼마나 얄미웠던지 그놈 목이 끼니까 막 너무 고소해서 막 웃음이 음성 터져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잡히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두들기고 있어요. 그놈이 나왔어요. 결국은. 근데 그놈이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에 가장 뜨거웠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그놈도 정의를 맛본 거예요. 근데 이 놈이 또 되게 웃기는 놈인 게, 원래 이 놈은 이제 그때 학교 역사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놈은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해서 연세 상대를 가려고 원서를 썼어요. 나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연세 상대를 쓰길래 내가, 야 임마, 자식이 대학 들어가서 무슨 장사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너 임마 그 연대상대 그거 가지 마. 어디 가냐? 그래서 역사과로 바꿔. 역사해서 뭐하냐 도대체. 야, 상대 가서 돈이나 세는 것보다는 역사과 가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세상이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지. 그럼 못 써. 아니 그 역사과 가서 그 입이 풀치는 어떻게 해? 그래서 할 거 없으면 임마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면 돼. 애들하고 그 올망똥망한 눈동자 보면서 다 옛날 얘기 해주고 그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고민하고 임마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지. 무슨 독을 쌓고 너그 저 영혼이 물든다 못 써. 그러니까 그래도 자식이 자꾸 인쇄 상대의 원서를 쓰려고 내가 거기서 확 원서를 뺏어버렸어요. 끌고 그 역사과 가가지고 그 인문계를 써가지고 결국 역사 선생님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놈이. 근데 이놈 자식이 그 역사 선생님은 나보다 더 그냥 확 뛰어나와서 그 해야 될 놈이 말이지. 눈치나 보고 기회주의자처럼 있다가 모가지나 탁 끼고 말이지. 근데 더 웃기는 건 이놈 자식이 언젠가 내가 그놈 집에 놀러 갔더니 그놈 아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가 김진명 아저씨예요? 그러더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깡패들 때려잡을 때 아저씨가 뒤에 서 있었다면서요? 너무나 참 가련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정직과 정의,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일상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일상에서 그런 것을 한번 행해보고 안 해보고가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냥 생기진 않아요. 독서를 하고 문명을 재단하고 분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의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와야 그게 정의입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 마누라고 애하고 막 좁혀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정의로 알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깨려면은 독서를 하고 그리고 그 독서에서 나오는 힘들이 바로 내면의 힘들인 거죠. 이런 게 우리를 진짜 강자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늘 방황하고 헤매고 늘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비참한 것만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이전까지 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하고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깊이도 있고 힘도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일한 답은 독서입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김진명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옆에서 듣고 있는데